그러면 어떻게 돼요? 덜 지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동경제학은 인지심리학이랑 같이 섞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루할 수 있는 거를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거. 예, 이런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게 이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밥 혹은 이제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음식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심리학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밥그릇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적게 먹어요. 적게 담기도 적게 담고, 왜냐하면 조금만 담아도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식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바보 같죠. 바보 같은데 먹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면은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끝날 문제인데, 이게 집단이 돼버리면 집단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행동 경제학의 그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동작하는 어떤 방식, 개인에게 동작하는 어떤 심리 상태를 다루는 게 이제 인지심리학 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생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예, 이거를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게 행동 경제학으로 나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뭐냐면 컨센트인데 그 쓰는 저기 전력량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예. 아껴 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하나는 볼록 거울이고 하나는 오목 거울이고 이렇게 돼서 그 계단을 이용하면은 이제 홀쭉해지고, 예,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뚱뚱해진다.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식의 디자인이 뭐냐면 그 산업 디자인 분야거든요. 예, 산업 디자인 분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화장실에 있는 와시타월이거든요. 이제 뭐 종이 아껴 써라 하는 것 대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 이제 녹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시도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예, 물을 하는 거를 시간 딱 정해 가지고 그 시간만큼만 이렇게 물을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산업 디자인 쪽에서는 굳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되게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었던 분야입니다. 예, 사용을 해왔던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행동경제학을, 이걸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폰의 그 지문인식 그 그림이거든요. 그 사실은 그 지문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탑재가 됐었어요. 휴대폰보다는 이제 그 저기 노트북, 예, 노트북이나 컴퓨터 쪽에 그 지문 인식을 하는 테크놀로지가 그 전부터 존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서도 그 전에 시도를 했었고, 근데 사실 아이폰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문 인식이 범용화가 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지문 인식은 어떤 시기였냐면 지문 인식을 하기 전에 웨이크업, 그러니까 시스템을 깨우고 아이들 상태에서, 그리고 지문 인식으로 락이 걸려 있으면은 지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할 때 지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레디 할 수 있는 홈 스크린으로 가는 게 두 단계였다고요. 이전에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웨이크업 하는 거는 이제 똑같다고 치고 그 상태에서 홈 스크린 들어가는 게 두 단계예요. 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시스템이. 근데 그거를 바꾼 게 뭐냐, 바로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지문 인식을 하는 순간, 왜냐면 지문 인식 버튼이 홈 버튼이기 때문에 바로 홈 스크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한 클릭 차이가, 예, 이때까지 숨어 있던 이 지문 인식 기술을 뒤집은 거거든요. 예. 이게 행동 경제학의 기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은 게으르다. 예. 근데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게으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려요. 예. 그래서 그 한 클릭 차이 때문에, 그게 한 클릭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버든이거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할 때 공짜 있잖아요. 예.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팔다가 다만 몇백 원을 올리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다만 몇백 원을 하던, 그러니까 몇백 원으로 하던 소프트웨어를 몇천 원으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예. 훨씬 어렵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소프트웨어 앱을, 그러니까 휴대폰용 앱을 개발하면 공짜로 대부분 풀잖아요. 예, 공짜로 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지만, 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했다가 이제 돈을 받는 순간부터, 예, 갑자기 그 사용자가 확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원에서 쉽게 해가지고 뭐 1불이면 1,000원이잖아요, 대충. 그래서 빵원에서 1,000원 올리는 것도 1,000원이고, 예,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는 것도 1,000원인데 빵원에서 1,000원 올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빵원에서 1,00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빵원에서 500원 올리는 거랑, 예, 1,000원에서 3,000원 올리는 거 비교해도 빵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영원일 때는 카드 등록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신용카드 등록. 근데 그게 유료가 되는 순간 신용카드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 간단한 행위가 버든이 돼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게 결제화 돼 있으면, 그러니까 결제가 쉽게 돼 있으면 그냥 가지만, 그게 결제를 하기 위해서, 유료화가 되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지극히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경제학 혹은 인지심리학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버든을, 그 저항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예,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누가 하죠? 예,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케팅 할 때 많이 쓰는 게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9,990원, 9,900원, 예? 99,000원. 예. 그게 뭐예요? 99,000원에서 10만원, 99,000원하고 10만원하고 사실은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장 아주 베이직한 이제 마케팅 기법 가운데 하나고,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컨슈머 비헤이비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슈머 비헤이비어가 사실은 그냥 행동 경제학이에요. 예, 행동 경제학의 내용을 그 컨슈머, 그러니까 사용자, 소비자의 성향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정해서 그걸 할 뿐이고, 사실은 비헤이비어 이코노믹스나 그 컨슈머 비헤이비어나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학적 관점이 이제 조금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더 과학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죠.